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 특히 보험 세일즈 관련했을 때 주로 손해사정 인분들을 언제 제가 접했냐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질병이랄지 이런 청구보다는 되게 이제 빈도수가 자동차 사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사고 내용이 약간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거나 보상이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소개를 받아 손해사정 인분들 연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의 업무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들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은 금액은 손해사정인한테 의뢰하지만 큰 금액 되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유리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인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어떤 업무 경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드니까 자동차 같은 거 그런 보상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것도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손해사정인이라고 했는데 업무 처리하시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엄지현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네.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고 분쟁이 발생이 되면 뭐 고용하시는 건 둘째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나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럼 그때 의뢰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저희 보상팀 출신들은 다 있어요. 자보 출신이냐 아니면 이제 개인보험의 생보나 손보 장기 출신이냐 해서 약간 좀 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일배책이나 이제 배상 책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세상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야구하다가 아침 유리창 깨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네네. 이제는 유리창 깨지면 나면 바로 일상 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냐 그걸 물어보는 시대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상 처리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각자 이제 분야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룹을 갖고 있고 조직이 있는 데는 각 분야의 그 멤버들이 그 포지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역량하고 저희 역량은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에 권한이 있어요. 소송. 예, 저희는 근데 소송에 권한이 없어요. 그 차이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실무적인 부분 차이 없다는 봐요. 그 정도 차이. 네.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사정사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상담을 일단 받는 것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귀찮을 뿐이지. 아, 예,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손해사장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먼저 담당 FC한테 네. 얘기를 하고 그 FC가 기본적인 전문성과 걸러야죠. 걸러가지고 FC가 그걸 대부분 저도 처리를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다 그리고 중대하다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고객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제 부탁한 건이지만 제 고객이 제 친구의 와이프가 뇌 종양이 있어서 네. 물리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인 경우 그 경우는 이제 CI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납입 면제가 되느냐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정작 당사자는 그거를 이제 하기 좀 꺼려하고 그런 거를 뭐 굳이 보험료 받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선택을 해라.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가입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기 힘들지만 우리 엄재현 대표 같은 공인손해사정사 이런 좋은 데가 있으니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결국 납입 면제가 됐죠. 근데 그 납입 면제하는 과정이나 그 뭐 조사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고객이 혼자 하긴 힘들고 또 FC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거는 예. 납입 면제건이나 보험 액수가 큰 거는 조금은 신중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뭐 의사를 예를 들어서 만나러 갔을 때 네. 약관 베이스로 어떠하게 처방전이나 아니면 뭐 소견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하려면 거기에 정확한 이제 분석과 그 대응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공인손해사정사 이렇게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아니 그럼 그거 우리 실제 사례로 우리 최성원 회장님께서 엄지현 대표님과 협업을 통해서 그 납입 면제권 말고 이런 보험금 청구권 관련해서 뭔가 좀 크게 고객들이 혜택을 드린 그런 케이스 없을까요? 많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FP님이나 FC님들이 현장에 접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진단금, 대표적인 게 뭐 암진단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기준에 따라 틀려지니까 뭐 소외감으로 된 것을 뭐 아니면 진짜 진성함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CI로 인정됐다는 건 중대한 질병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받기 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제가 보통 강의 가서도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판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 말하신 건 이제 그 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네. 이게 양성인지 경계성인지 상피암인지 암인지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조직 검사상으로는 암이 아니에요. 그럼 암 진단을 주면 안 되죠. 네. 근데 2002년인가 2000년 초반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부위도 아니라 사람의 이제 신체 아주 위험한 부위, 특히 머리, 뇌죠. 네. 뇌하고 척수에 발생된 종양은 이게 조직학적으로 암이 아니지만 네. 임상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보험을 지급을 해라.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상적이라는 그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는 임상적으로 볼 것인가 내용이 없는데 그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사들 보는데 의사들조차도 기준이 다 각각 그래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업계의 주사는 뭐냐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을 제거를 못하거나 수술이 못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뭐 마비라든지 심한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지급을 하겠다는 게 그 당시 업계의 그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해왔죠. 그러다가 그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판례가 뒤집어져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임상적 악성이라는 건 없어. 무조건 조직 검사 결과 암이면 암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는 뇌종양 환자분들은 그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하지만 실무는 좀 달라요. 판례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주 이제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예외를 두는 게 저희들 업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아까 해당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분쟁을 시작할 때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생산이라는 걸 따져보거든요. 이게 이길 수 있냐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근데 아까 이 싸움은 판례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싸움인 거죠. 네네. 그래도 싸운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거는 판례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그 대법원에서 판단 내린 거는 그거였죠. 보험금은 지급해. 네. 약간 잘못 썼으니까. 하지만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금은 청구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거는 보험금을 부지급 안 줘도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전부 지급을 했죠. 아 이유가 뭐였나요? 금감원에서 눌렀지. 눈에 왜 그래? 금감원의 압박이 되게 심했고 아이사는 다 지급하고 몇 개사는 지급하는데 몇 개사가 끝까지 안 지급하니까 네. 금감원에서 좀 이렇게 푸시했지. 그때 엄청난 부시가 갔죠.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자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만큼은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년 전에 사고 발생이 돼가지고 1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억에 대한 5년치 지연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 보험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